네, 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영풍 MBK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최은범 고려아연의 회장의 경영권 방어 여부가 오는 23일 임시 주총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총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건 캐스팅 보트를 진 일반 주주들의 표심에 달려 있을까요?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최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 안건의 맨 앞자리 1-1호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고 이번 주총에서 신규 이사진 선임 표결을 집중투표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면 사실상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풍 MBK는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상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20일 오후 아니면은 늦어도 내일 21일에는 나오게 될 겁니다. 집중투표제라는 게 무엇이길래 최은범 회장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MBK 영풍이 이걸 두고 왜 상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는 지난 11일 이슈체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MBK 영풍의 주장에 대한 최은범 측의 이 반박 논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법 조항 하나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실감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542조의 7에 따르면 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집중투표제를 하기 싫다면 이 정관에 집중투표를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 배제 조항을 둬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는 데 유리한 제도죠.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를 내세우고 이 후보에게 이 집중적으로 몰표를 줘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대기업이 이 정관에 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현재 MBK 영풍에 비해 지분율에서 불리합니다. 일반 투표, 그러니까 즉 보통 투표로 이사 선임을 하면 MBK 영풍 측이 내세운 이사들이 다 뽑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진의 과반을 이 MBK 영풍 측이 차지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거죠. 지분율 열세 상태인 이 최은범 회장 측이 MBK 영풍의 이 신규 이사 이 선임하는 거에 있어서 싹쓸이를 막기 위해선 이번 주총에서 무조건 집중투표제 방식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1-1호 안건으로 정관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들고 나온 거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 방식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관 개정안은 이 특별 결의 사안이라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안은 이른바 3% 룰, 즉 3%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풍 MBK 측이 아주 불리해지고 반대로 이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최 회장 측은 유리해집니다. 3% 룰을 적용한 주총 유효 의결권을 따져봤을 때 최 회장 측 지분은 61.3%, MBK 측 지분율은 24.2%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의 기관 소액주주 가운데 5% 이상만 최은범 측 손을 들어주면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을 통해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분율로 봤을 때 이 집중투표제 도입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정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입니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번 주총에서 바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 주총은 아니고 다음 주총, 그러니까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최 회장 측과 영풍 MBK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7일 이 가처분에서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건데요. MBK 영풍은 설령 정관 개정안이 이번에 주총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번 주총에서부터 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는 못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상법 382조의 2입니다. 그 조항을 원문
그대로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게 상법 제382조의 2인데 그대로 워딩을 읽어보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그러니까 지분율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문장이 길고 딱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인데요. 말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에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MBK 영풍의 주장을 보면은 이번에 고려아연의 주주인 유미개발이 이 집중투표 하자라는 제안을 청구한 시점이 12월 10일이고 그때 제안한 시점에는 이 위에서 보시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제안으로 열리는 23일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서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안을 주총의 안건에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안건에 올라가 있죠. 집중투표제가 통과된다 한들 이번 주총에서는 이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 못한다 이겁니다. 고려아연은 같은 상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이 통과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말은 즉슨 1-1호 안건 통과, 그러니까 1-1호는 아까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이고요. 1-1호 안건 통과 이후에 있는 이어지는 이사 선임 안건에서 바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 회장 측의 주장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MBK 영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 선임 시점에만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면 1-1호 안건 바로 뒤에 이사 선임을 하는 그 시점부터 집중투표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총에서 1-1호 정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사 선임 투표의 진행은 정관 개정이 이뤄진 뒤에 합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만약에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사 선임 투표는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앞서 MBK 영풍 측은 청구 시점을 강조했으니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헌이 노란색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 고려아연은 이 파란색 제외하고는 이 시점이 이사를 뽑는 시점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앞문장 달리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장이 앞에 이사를 선임할 것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시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수식하느냐 이 차이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앞부분이 주황색 부분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선임 시점에 만 고려아연 정관이 변경돼 있으면 되고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은 즉각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1-1호 안건,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2호 안건인 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바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 거죠. 효력 자체가 이사 선임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에 선례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례가 있었다면 판단하기 쉽겠죠. 고려아연 측은 이런 선례가 있다고 말하면서 2008년 코스닥 기업 웹젠 사례를 이번 가처분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당시 웹젠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시기에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올라왔고 이 가결되면 그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웹젠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이 정관을 개정해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바로 그 주총에서 이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당시 주총에서는 이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돼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MBK 영프 측은 이 지분율상 이 정관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다툼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선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집중투표제에 대한 상법의 취지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길을 상법이 열어줬다는 주장입니다.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이 상법이 열어준 만큼 그 효력이 정관 변경이 이뤄진 즉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법은 집중투표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을 굳이 MBK 영부 측의 주장대로 이 다음 주총에서 할 것 있겠느냐 즉각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집중투표제에 대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 앞서 말한 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것도 이 결국 그 취지가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맥락상 바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측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집중투표제 주주 제한을 한 유미개발이라고 하는 이 고려아연 법인 주주의 자격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유미개발 이사 총 5명의 구성을 보면 최 회장 본인, 모친, 삼촌 등이 속해 있고요. 지분율 역시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88%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지만 사실 이 제안을 한 곳이 최 회장 측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인 거죠. 그래서 MBK 영풍 측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 도입돼야 하는 집중투표제가 이 사실상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악용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최은범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미개발 역시 고려아연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번에 주주 제한은 엄연히 유미개발이 소수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라는 건데요. 그 주주 권리를 단순히 유미개발의 주주가 최 회장 측이라고 해서 이 제한 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사례들은 꽤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소액주주와 지분을 보유한 이 오너 일가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제한을 이 소액주주 쪽에서 했었고 그 후에 대응 차원에서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또 주주 제한을 했는데요. 지금과 비슷한 거죠. 당시 소액주주 쪽에서 이 특수관계자가 제시한 안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 법원은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유미개발이 최 회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유미개발이 제안한 이 주주 제한 자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1-15 안건 이 집중투표제 자체가 통과가 돼야겠죠. 3% 룰이 적용되고 이 지분이 최 회장 측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둘째, 이번 주총의 이사 선임에서부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법원의 결정이 달려 있는 거고요. 가처분에서 MBK 영풍이 이겨서 이 단순 투표제, 보통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해도 영풍 MBK가 주총에서 14명 이사를 모두 선임해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MBK 측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건 맞습니다. 결국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 경영권 분쟁의 승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법원이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최 회장이 이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하지만 MBK 영북 측 이사 후보들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상당수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경영권 분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더 격렬한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음 주총에서 해야 되느냐, 뭐 이걸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려한 측의 주장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결과는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20일 혹은 내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 간에 앞으로 무엇이든지 양측은 계속 대립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뭔가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으면 계속 자세하고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